잘못 쓴 건 맞아요. 잘못 쓴 건 많은데 이전에 전기기사가 있었던 현장이다 이거지. 그러면 이전 현장에서 이전에 있던 전기기사가 왜 그걸 그렇게 썼을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분이 질문이 왔어요. 분전함의 차단기 중에서 메인 차단기 빼고 분기 차단기가 삼상 삼선식으로 연결되어서 밖으로 또 나가는데 외부에 나간 어떤 회로에 N상이 필요한 거예요. 220이 N상을 동판 즉 부스바에서 떼서 나갔다 이거지. 문제가 없습니까 해서 질문이 왔는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도 마찬가지 전기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오래 했는데 그렇다고 전기를 잘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실무에서 일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러한저러한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많이 닥쳐오고, 그 다음에 신규 현장 들어가잖아요. 신규 현장 들어가서 일하는 것에 장단점이 있고, 기존 건물 지금 5년도 되고 10년도 되고 20년도 된 건물에 가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기 부분이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전기 부분을 맡아서 가서 일하다 보면 이거 참 난감한 것들이 많아요. 자, 우선 신규 현장의 장단점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신규 현장은 전부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검사 맡아서 정확하게 분전함이 준비가 내부에서 사용할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새로운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야. 새로운 전기 기계들이 들어오면서 아이고 공부하다 보면 이론에서 공부해서 기준을 안다 하지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실제 해보면 이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몰라.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난감한 거예요. 난감. 아주 도사 같으면 그냥 탁탁탁탁 그냥 자기가 알맞다고 생각하는 차단기를 붙여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고 내가 이거 경험이 없다 보면 7.5마력 하나 왔어. 이거 몇 암페어 해야 돼. 아이고 이거 3배를 해야 되나? 2.5배를 해야 되나? 몇 배를 해야 되나?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론으로 생각해서 계산해 보니까 너무 차단기가 큰 거야. 이야 이걸 진짜 달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오늘 얘기할 것은 또 기존 건물이 있어. 기존 건물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어디 부하를 막 점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냐 이거. 이거 이렇게 써도 되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배워온 전기 상식도 있지만 가보니까 그냥 밖으로 나갔는데 차단기를 거치지 않고 N상 같은 경우에 중성선인 경우에 그냥 동판 부스바에서 그냥 따가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 썼네. 잘못 쓴 건 맞아요. 잘못 쓴 건 많은데 이전에 전기기사가 있었던 현장이다 이거지. 그러면 이전 현장에서 이전에 있던 전기기사가 왜 그걸 그렇게 썼을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써서 작업했을 수도 있어요. 전기 안전관리자가 했을 수도 있고, 그냥 공사업자가 그렇게 연결해서 그냥 전기 안전관리자는 뭣도 모르고 그러니까 연결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들어가서 이것이 언제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오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이 없이 쓰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전기기사니까 이거 무작정 잘못됐습니다. 이거 다 뜯어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잘 돌아가고 있는 건물에 그걸 또 차단기 사오려고 하면 그런 차단기는 또 비싸잖아요. 얼마 할지는 모르겠지만 부하 다 끊고 그걸 뜯어내서 또 교체도 해야 돼. 그러면 그 교체하려고 하면 전체 부하를 다 내려야 돼.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는 거야. 이거 잘못 썼나 안 썼나? 이거 잘못 썼나 안 썼나?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 경험을 앞으로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본인들이 또 당해보면 조금 참조가 될 거 아닙니까? 참작이, 정상 참작이 될 거 아니에요? 강의를 하기 전에 이러한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에 회로 보면 여기 차단기는 색깔이 여러분들 색깔하고는 좀 틀리죠. R, S, T 그 다음 N상을 까만색으로 N상을 처리한 것 같네요. 보니까 N상을 그렇게 처리한 것 같아요. 분전함을 점검하다가 3상 4선식 난반 차단기가 3상 3선식 차단기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용관에는 이상이 없는데 이렇게 설치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용했을 때 문제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난감하죠. 갑자기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N상을 가지고 쭉 해서 한 가닥을 더 간 거야.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3상 4선식이 필요한 거지. 즉 380 동력은 가는데 220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N상을 끌고 간 거예요. N상을 끌고 가는데 차단기가 여기에 설치된 차단기가 이제 스페어가 있었거나 뭐 이렇게 있었겠죠. 그런데 현장에서 부하가 추가되면서 여기서 이제 배선을 해 간 거예요. 배선을 해 가면서 차단기가 3상 4선식 차단기는 지금 여기에서 다른 데 써버렸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그냥 갖다가 쓰기 위해서 교체하려고 3상 4선식을 갖다 끼우려니까 스펙도 안 맞고 크기도 안 맞고 들어가질 않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을 N상을 써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 있냐? 문제 뭐 있는 거 있어요. 뭐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어.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들은 불평형, N상이 별도로 흐르니까 여기서 평형 전류가 안 흐르겠죠. 불평형 부분이 있는데 불평형은 크게 뭐 실무에서 많이 이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과부하 단락인 경우에는 여기서 충분히 떨어져줘요.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보다는 무작정 적거든요. 이 A, B, C 상에 차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니까 위상이 틀려서 그렇지 차를 가지고 계산하니까 여기가 최대가 50A가 흐르고 40, 30 흘렀다 그랬을 때 여기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는 뭐 한 30 정도 30에서 40 정도가 흐르고 그러니까 N상에 흐르는 전류는 무작정 적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과부하 단락은 차단을 해주거든요. 해주니까 문제가 없고 누전 차단은 여기서 나간 회로에서 차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전 차단은 이것도 안 되고 여기도 누전 차단기가 아니니까 누전 차단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전 차단은 아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차측 회로에서 누전 차단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상 4선식의 여기가 1차 보호면 2차 보호는 3상 4선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메인에서는 충분히 그 보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으면은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지금 와가지고 이걸 뭐 내가 뜯어 고치겠냐고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이론적으로 얘기해 볼 것은 제가 차단기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75, 40, 그 다음에 20A 3개씩 이렇게 있는데 메인 차단기를 얼마를 쓰면 되느냐 이거 궁금하잖아요. 이거 전체 용량의 3배 뭐 이렇게 쓸까요? 뭐 2.5배 이렇게 안 쓰죠. 이렇게 안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이제 차단기를 계산을 해봐야 돼요. 계산을 해보니까 75, 40, 60 이제 20A 3개씩 하니까 60 하니까 총 합이 235A예요. 최대로 이 부하에서 여기에서 걸리는 게 순간 최대 부하가 235A라. 야, 그러니까 235A 하니까 최대로 다 걸린다고 보고 순간 최대로 다 걸린다 보고 여기에 얼마? 10에서 20% 더 여유 줘서 250A 쓰면 좋겠죠. 이게 적정한 겁니다. 이 차단기를 그대로 자기 용량을 다 보는 겁니다. 차단기 용량을. 이렇게 했을 때는 250A를 쓰는데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보면 의아해 하는 게 있어. 여기 75, 40, 뭐 20 밖에 이래 되는데 여기 100A가 탁 달려 있다고. 100A가 탁 달려 있어요. 이게 그러면 계산상 안 맞잖아요. 계산상 안 맞아. 자, 그러면 제가 한번 150A를 달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75, 40, 20인데 방금은 235A였지만 실제 상에서는 여기에서 이 분기 차단기, 메인 차단기 빼고 분기 차단기들 계산은
동력인 경우에는 3배의 차단기를 계산했을 것이고, 일반적인 차단기로 쓴다 하면 몇 배냐면 이제 10%에서 20% 더 준 차단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쓴다고 했을 때 여유가 좀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게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떤 경우 그런 걸 적정성을 생각해 가지고 동시에 다 써도 150A를 달면 250A는 충분히 버텨버리는 거예요. 1.13배에서 1.45배 뭐 했을 때는 1시간 또는 2시간씩 막 버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썼을 경우를 대비해서 너희들 동시에 써도 나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순간적으로 쓰는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큰 차단기, 메인 차단기를 200, 300으로 달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보면 75A, 40A 뭐 이렇게 있는데 다 계산해서 보면 아까처럼 방금처럼 235, 300A가 달려야 되지만 100A, 150A가 달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분기 차단기들이 동시에 안 쓴다고 해서 적정성을 보고 요 차단기를 메인 차단기를 계산해 버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뭐 이것이 맞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쓴 경우에는 그런 적정성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메인 차단기 용량을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했을 때 메인 차단기 용량을 이걸 뭐 다 해서 막 계산해서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혹시 여러분들이 계산하게 되면은 이 부분의 적정성을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가 최대가 75면 일단 75를 넘으면 되는 거야. 최대가 75다. 그럼 75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도 40 있고 다른 부하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적정성을 생각해 가지고 최대로 다 계산해 보니까 235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150A 하면 2배로 최대로 하면 버틴다 했을 때 300A도 버티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 최악인 경우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가서 보면 차단기들이 이렇게 달린 경우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생각을 해야 돼. 이론으로 설치된 경우가 설계지만 설계 외에 설치된 경우들은 현장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쓰도 안 하는 부하가 막 있어. 이런데 스페하고 여기가 스페하로 달려 있을 수가 있잖아요. 75A가 스페하가 달려 있을 수가 있다 이거지. 자,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가정에서 보면 여기에 보면은 차단기가 50A가 달려 있는데 여기에 20에서 20짜리가 5개면 100A입니까? 그러면 여기도 최대 100A를 달아줘야 되는데 50A만 달았다 이거지. 그럼 최대로 동시에 쓴다면 100A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50A가 버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충분히 이것이 동시 사용을 안 한다고 보고 동시에 써서 50A 가까이 되더라도 얘가 50A를 달아 놓으면은 얼마 75A까지 막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 전류도를 쭉 해가지고 11kg 썼다 했을 경우에 계산해 보면은 이게 59A밖에 안 됩니다. 59A. 그러니까 59A 하니까 50A 하니까 충분히 버텨버린다 이거지 이게. 그래서 주택용 차단기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방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3상 3선식 같은 것을 이렇게 썼을 때는 여기에 3상 4선식 차단기를 갖다가 붙이려고 하니까 뭐가 안 맞다. 여유 부분이 이 부분을 하나로서 요걸 2개를 떼내고 하나만 쓰지 못하면 이 끼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좀 쓸 수가 있습니다. 편법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참으로 난감한 경우가 많아. 난감한 경우가. 그래서 전기기사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썼을 때 지나간 여기서 본인이 새로 갖고 또 가버린 전기기사가 있으면 이 새끼가 왜 이리 썼나 이렇게 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사람도 사정이 있어서 썼을 거라고. 사정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이전 근무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기기사 현장 전기기사 할 때는
책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책대로 되는 게 없어요. 가서 보면 참 생각지도 않은 회로들이 많이 구성되고 하니까 그럴 때는 유연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연하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전기기사가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은 실무적 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다 보면 이러한 상황 저러한 상황 오만 상황이 다 돌발된다는 거지. 그런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무엇이 잘 됐다 잘못됐다 뭐 이론대로 안 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용어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지금 그 국제 IEC 규격으로 와가지고 뭐 표준 용어들이 뭐 많지 않습니까? ABG상 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RS상 쓰면 안 돼요. 뭐상 쓰면 안 돼요. 막 용어들을 그렇게 하시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국제 표준이니까 국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까지 완전히 국제 표준화가 될 때까지는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또 새로운 규격으로 아시는 분은 그 규격으로 새로운 용어로만 쓰시고, 우리가 말 있잖아. 방언이 표준화하고 방언이 지금 섞어 쓰듯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표준화 방언을 다 섞어 쓰잖아요.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신주소가 막 새로 되어 있어. 구주소도 같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착각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국제 표준이 나왔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것을 지금부터 당장 안 쓰면 잘못이다. 잘못 없어요. 시험에는 당연히 국제 표준으로 나오겠지. 그러나 현장에서 쓰는 것은 RST상, ABC상, 뭐 오만상 해서 짬뽕으로 쓰습니다. 뭐 전선 규격도 그렇고. 그런데 시중에 구입하러 가보면 그 규격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규격을 얘기하면 그 판매상에서 뭐라 그래요? 이거는 요걸 쓰셔야 됩니다. 고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어를 쓰는데, 지금 현재 전기기사님들이 새로운 용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저희처럼 아주 구시대적으로 오래전에 KS 규격만 가지고 실무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어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용어에 혼돈이 오는데, 저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것도 올바른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혼용시대다. 혼용시대. 언젠가는 우리나라의 KS 규격이 다 사라지고 국제 표준화로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는 전부 기계 달린 게, 이거는 아주 오래된 기계입니다. 여기 부스만 딱 보니까 여기에 지금 저 분전화 보니까 아주 오래된 기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썼을 때 잘됐다 잘못됐다 할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한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